감은 끊어야 하는 과일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먹는 방식만 바꾸면 오히려 몸을 편하게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이 한 문장만 먼저 머릿속에 꽂아 두신 채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감, 홍시, 곶감을 올려놓은 식탁을 떠올리면 소박하고 건강한 풍경부터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허리가 묵직하고 다리가 살짝 붓고 밤잠이 자주 끊어진다면 그 평범한 식탁 위에 올라온 작은 습관 하나를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진료실로 들어오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혈압도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혈당도 안정적이었고 진단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요즘 아침마다 허리가 은근히 뻐근하고 다리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무겁고 밤에도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로는 이유가 딱 떨어지지 않아 식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저녁에는 어떤 걸 드시냐고 여쭈니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도 안 하고 고기도 많이 안 먹고요. 저녁에는 밥 조금 먹고 나서 감 하나 먹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순간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하나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병도 무리한 운동도 없는데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에 잠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분들 뒤에는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소박한 감 한 개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감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50을 넘기면 위산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좀 많이 먹어도 소화가 대충 잘 되는 것 같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한 양을 먹어도 식사 후에 속이 묵직하고 트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은 예전처럼 경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던 분이 이제는 하루 한 번 겨우 가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 장 속에는 어제 먹은 것과 오늘 먹은 것이 함께 자리를 잡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신장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항상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 필터의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문자 한 통, 알림 하나 없이 일어나는 변화라 대부분의 분들은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채 예전 습관 그대로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위, 장, 신장이 모두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식탁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운 뒤 습관처럼 칼과 도마를 꺼내 감을 깎고 어떤 날은 삶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까지 곁들인 뒤 그 위에 감을 마지막 손님처럼 올려놓습니다. 이 조합이 눈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감의 핵심 성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닌입니다. 떫은 맛을 내는 이 성분은 젊었을 때에는 입안에서 잠깐 불편한 느낌을 주고 지나가지만 소화 속도가 느려진 환경에서는 다른 음식과 만나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기 쉬워집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술도 과하게 하지 않고 회사 생활 중에도 건강을 꽤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극심한 복통과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위 안에는 단단한 덩어리, 신장 쪽에는 이미 작은 결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들여다보니 그의 아침 식탁에는 삶은 달걀과 단단한 단감이 함께 올랐고 저녁에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고구마의 감을 곁들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참 성실하고 건강하게 먹는 사람으로 보였을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위 속에서는 단백질과 탄닌, 탄수화물이 위산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뭉치고 또 뭉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장이 예전만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다 보니 이 덩어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지고 그 사이 가스는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압력은 위쪽으로는 명치 주변 답답함과 트림, 속쓰림으로 올라오고 옆구리와 허리 쪽으로는 묵직한 당김과 통증으로 전달됩니다. 신장에 이미 조그만 결석이 자리 잡고 있던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마치 촉발 버튼처럼 작용해 한 번에 통증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겨울만 되면 군고구마와 감을 세트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찜질방 앞, 겨울 길거리, 집 거실 테이블 위,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발효되기 쉬운 음식입니다. 위장과 장이 힘차게 움직이던 시절에는 조금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듯한 느낌 정도로 끝나지만 움직임이 느려진 몸에서는 이 발효 과정이 길어지고 가스는 훨씬 더 많이 쌓입니다. 여기에 감이 가진 탄닌이 추가되면 장 속 내용물은 더 끈적해지고 통과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배는 더 쉽게 팽창하고 장 안의 압력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압력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면 밤에 누웠을 때 명치가 답답하고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자다 말고 벌떡 깨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둔하게 아프고 다리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무거워지고 종아리와 발목에는 양말 자국이 잘 남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한 여성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몇 달 동안 저녁 메뉴를 군고구마와 감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잘 부르고 달고 맛있어서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 다리 붓기가 심해지고 소변 볼 때 따끔한 느낌까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극단적으로 나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장이 이미 꽤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구마와 감을 저녁 식탁에서 떼어놓고 고구마는 낮 시간, 감은 오후 간식으로 옮겼을 뿐인데 몇 주 뒤에는 잠이 훨씬 길게 이어지고 아침 다리의 무거운 느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표정부터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도토리묵과 감 조합도 꽤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시골 장터나 동네 식당에서 도토리묵에 양념장을 올리고 마무리로 감을 한 조각씩 올려 먹는 풍경은 사진으로 찍으면 참 정겹습니다. 도토리 자체에도 탄닌이 풍부합니다. 감 역시 탄닌이 많은 과일입니다. 이 둘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만나면 몸 안에서의 탄닌 양은 짧은 시간에 훌쩍 늘어납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엉겨 붙기 좋아서 장 안의 음식 찌꺼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장 운동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 간격은 점점 길어지기 쉽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에서 잠깐 고생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는 동안 몸이 버려야 할 노폐물 일부가 다시 흡수되고 간과 신장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어느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어지럽고 손톱이 유난히 희게 뜨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 특별히 나쁜 음식도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나씩 되짚어보니 동네 시장에서 사오는 도토리묵과 집에 늘 쌓여 있던 감이 하루에도 여러 번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토리와 감을 잠시 떨어뜨려 드리고 대신 채소와 수분 섭취를 조금 늘려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비가 먼저 풀리면서 피곤함과 어지럼증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예전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감이라는 과일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나침반 365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감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은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제철에 적당한 양을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조합으로 먹으면 소화에도 순환에도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감 그 자체보다 감이 등장하던 시간과 함께 올라오던 짝꿍들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에 감을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을 몸에 익혀두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감으로 허기를 달래지 않는 것, 단백질 음식 바로 뒤에 감이 올라오지 않도록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 감을 너무 자주 너무 여러 개씩 챙기지 않는 것, 이 몇 가지만 지켜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진 아침, 덜 깨어나는 밤, 줄어든 붓기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감의 종류를 고르는 눈도 조금만 바꾸면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곶감처럼 잘 말린 감은
비타민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피곤할 때 한 조각만 먹어도 힘이 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닌도 많이 들어 있어서 속이 원래 민감한 분들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소량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홍시나 잘 익은 물렁단감은 탄닌이 상대적으로 적고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평소 소화가 약한 분들께 더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단한 단감을 드시고 나면 속이 자주 쓰리고 홍시는 비교적 편안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겨울 손발이 늘 차갑고 밤마다 자주 깨던 할머니께 저녁 늦게가 아니라 저녁 식사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곶감 반쪽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여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에 찾아오신 할머니는 손발이 덜 시려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양을 욕심내지 않고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만큼만 꾸준히 반복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중 감과 몸이 서로 가장 잘 타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오후는 위도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했고 위산 분비도 안정적이며 장도 아직 자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감을 간식으로 올리면 대부분의 몸은 크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특히 늦은 시간에는 감이 들어오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됩니다. 장은 속도를 줄이고 있고 위도 하루 일을 정리하려는 시점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감 한 개는 신장과 소화기관 입장에서 추가 야근 지시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감을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천천히 깎아 먹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밤에 두세 번씩 깨고 새벽에 화장실을 서너 번 다녀오게 되면서 잠이 깊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감을 드시지 말고 대신 오후 시간대로 옮겨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감 하나 시간을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냐며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홍시에 따뜻한 우유를 곁들이면 홍시의 부드러움과 우유에 흡수되기 쉬운 단백질, 몸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함께 작용해 밤 시간대에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살짝 곁들이면 속을 따뜻하게 하고 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과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함께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감 속 비타민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오후에 기운이 쑥 빠지는 시간대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곶감과 따뜻한 생강차 조합은 겨울철에 내려오는 오랜 간식 방식입니다. 생강은 몸을 데워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곶감을 좋아하지만 손발이 차갑고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합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합의 공통점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양을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좋으면 둘, 셋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은 끊어야 할 과일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다시 배우고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은 줄고 장운동은 느려지고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합으로 감과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나침반 365에서는 이렇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자동으로 올라오던 감 한 개를 내일은 오후 간식으로 옮겨 보시고 달걀, 고기, 생선 뒤에는 감 대신 다른 가벼운 간식을 잠시 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을 제철 내내 매일 찾기보다는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만큼 횟수와 양을 살짝만 줄여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만 바꿔도 몸은 꽤 빠르게 반응합니다. 요즘은 잠이 좀 더 이어지네요.
아침 허리가 전보다 덜 뻐근하네요. 다리 붓기가 조금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바로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작은 보상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다 싶은 장면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감과 관련된 습관을 하나만 골라 바꾸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감을 언제 어떤 조합으로 많이 드셔오셨는지, 또 감 먹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나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는 또 하나의 건강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나침반 365는 그 나침반들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될 만한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